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마당에 봄볕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에 사는 김정희는 작은 텃밭에 무릎을 꿇고 상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허리를 펼 때 그녀의 시선이 집 전체를 훑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집입니다. 정희는 올해 66으로 은행 지점에서 30여 년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장구 직원으로 시작해 팀장까지 올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믿고 찾았고 동료들은 그녀의 꼼꼼함을 인정했습니다. 남편 승호와 함께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고 아들 민준을 키웠습니다. 남편 승호는 작년에 심장이 멈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희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민준과 며느리 수진이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녁은요? 부엌 창문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들어갈게. 정희는 흙을 털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부쩍 관절이 아프지만 병원에 가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수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31살의 며느리는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무심하게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해주실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려고. 민준이가 좋아하잖아. 어제도 찌개였는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부, 애호박, 양파, 손에 익은 재료들이었습니다. 민주는 6시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영업부에서 일하는 35살 아들입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선 그는 식탁을 보고 말합니다. 저녁 됐어요? 응, 이제 다 됐어. 정희는 밥그릇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손도 씻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진상 고객 만났어. 진짜 미치는 줄. 민준이 찌개를 뜨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겠구나. 힘들지? 엄마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정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30년을 일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키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더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청소 좀 해주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수진이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제도 청소를 했다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럴게.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먹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며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방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균열이 하나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금이었지만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어머니가 아닌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주인이 아닌 동거인처럼 굴었습니다. 정희는 이 집을 샀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땀으로. 하지만 지금은 마치 손님처럼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깨지기 직전의 유리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위태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거예요. 민준이 아침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정희는 된장국을 떠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겠다. 날씨도 좋던데. 어머니는 집 보고 계세요. 택배 올 수도 있고.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정희를 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민준과 수진은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오랜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정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방, 수진의 화장대, 거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수진의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가 보였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이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서. 매도인 김정희, 매수인 박수진. 정희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틀림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며느리 이름으로 옮기는 서류였습니다. 가격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증여였습니다. 정희의 도장 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동의서,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모두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짜증을 참아내고 장사의 질책을 견뎠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을 했고 아들을 키우고 대학을 보내고 내 돈으로 결혼시켰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사고 벽지를 내 손으로 고르고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집은 정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가 이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몰래, 조용히, 정희가 모르게. 정희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평생 처음일지도 몰랐습니다. 어깨가 흔들리고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정희는 서류를 구기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친구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지금 만날 수 있어? 정아는 30분 만에 정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정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서류를, 민준이랑 수진이한테 당한 아픔을 정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할 거야? 정아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이대로 당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희야. 정아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고 내 돈이야. 내 인생이고 아무도 뺏을 권리 없어. 하지만 민준이가 뭐? 내 아들이니까 내 전부를 가져갈 권리가 있어? 아니야. 넌 너로 살 권리가 있어. 정희는 정아를 보았습니다. 친구의 눈이 단단했습니다. 넌 평생 참았어. 은행에서도, 집에서도, 시댁에서도. 언제까지 참을 거야? 죽을 때까지? 나는 그냥 착한 엄마. 좋은 사람. 그래서 뭐 남았어? 너 지금 행복해?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지켜야 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 정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해야 해. 정아는 서류를 집어들고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져. 참지 마. 내가 주인이야. 이 집도, 내 인생도.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아가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자신의 삶을 지키기로. 일요일 밤, 민준과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니? 네.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움직이지 않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예전의 정희가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옷장에서 깔끔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자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중개인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정희는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살폈습니다. 좋은 위치네요. 시세는 대략 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팔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놓으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정희는 중개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제 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정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식탁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녁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각자 먹어. 네. 나도 피곤해. 각자 알아서 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쉬고 싶어. 민준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왜요? 나 이 집 팔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 팔기로 했어. 부동산에 넘겼어. 미쳤어요? 왜 갑자기?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침착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결정한 거야. 엄마 혼자 집이에요? 우리도 사는데.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내가 산 집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준비한 서류 봤어. 수진이 움찔했습니다. 무슨 서류요? 부동산 계약서. 내 집을 내 이름으로 옮기려던 서류. 민준이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도 아무 말 안 할게. 그냥 이제 각자 살자. 정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민준과 수진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온 예비 매수자들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집을 안내했습니다. 마당을 보여주었습니다. 방들을 열어주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30년 살았어요. 제 전부였죠. 왜 파시는데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요. 일주일 후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계약하고 싶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개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요? 너희는 어른이야. 알아서 살 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정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야. 나도 살고 싶은 거야. 우리 버리고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어. 민주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잔금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정희는 친구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나 원룸 하나 구하려고. 정말 다 정리하는 거야? 응. 이제 나만의 공간에서 살고 싶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역 근처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부동산 주인이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정희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하나. 민준과 수진도 짐을 쌌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 방을 구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이사 당일, 짐을 실은 트럭이 떠났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아들의 성장, 기쁨과 슬픔. 하지만 이제 끝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중개인에게 넘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택시를 탔습니다.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걸고 책을 꽂았습니다.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았습니다.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66의 나이에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정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첫날 아침, 정희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원룸은 좁지만, 하지만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아침 커피였습니다.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느라, 설거지를 하느라, 청소를 하느라, 이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정희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문 밖을 쳐다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인들, 학교 가는 아이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있습니다. 첫 주는 조용히 보냈어요. 집을 꾸미고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좋아하는 음식을 샀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응. 잘 지내세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응, 잘 지내. 엄마, 죄송해요.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나도, 수진이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그러자 밥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정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일주일 후 정희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역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민준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지냈니?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메뉴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 못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이도 미안하대요. 정말 잘못했다고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에너지였습니다. 이제는 아껴야 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희를 미워하지는 않아.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아, 네, 나도 부족한 엄마였어. 너한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도 나 자신을 잃었어.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 이제 엄마는 행복하세요?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응, 행복해. 민준이 웃었습니다. 정희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정희의 새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작지만 괜찮네요. 나한테는 충분해.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러자 민준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가까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친구 정아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정아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래? 응, 진짜 행복해 보여. 행복해. 철어음으로.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아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저녁 무렵, 정희는 민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들어 봤어요.
고생했구나.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희가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맛있네.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응, 정성이 느껴져. 식사를 하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계속 이렇게 가끔 만나면 안 될까요? 정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감사합니다.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야. 민준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66의 나이에 정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 존중이며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으며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자신만의 하루가, 자유로운 하루가.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정한 가족 사랑은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희처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